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양띠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저는 몰랐는데 잘 맞나 봐요. 아. 저는 이제 나이대가 네. 저랑 어울릴 수 있는 사실 나이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그냥 그래서 저랑 약간 친분이 있을 어리면 너무 어리고 맞아요. 또 윗대에는 또 나랑 이렇게 네. 그 비슷한 약간, 나이대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못 느꼈어요. 저는 네. 양띠랑 저랑 잘 맞는다고. 근데 이제 뭐 기도도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쵸. 뭔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적을 쓸 수도 있고 네. 뭐 기도를 좀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치성이라든지 산신제라든지 어떤 뭐 굿이라든지 어떤 걸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양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신속 정확하게 성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랑의 합의가 잘 되는 건지 네. 전안의 신령님들과 합의가 잘 되는 건지 이거는 저도 아직 미스터리거든요. 근데 양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부를 잘 봐요. 네. 30살 신미생 여러분이 올해 초에 그 2020년 초에 점을 보러 왔었는데 이분이 그 백화점에서 이분 얘기 다 해도 되나? 뭐 성함은 말씀 안 드릴 거니까. 그렇죠. 백화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매니저를 달아야 되는 나이인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명품 브랜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제 매니저가 달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백화점의 위계 질서가 거의 군대랑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매니저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막내 뭐 이렇게 뭐 명품 브랜드는 그렇게 이제 하나 봐요. 뭐 시니어, 주니어 막 이렇게 있대요. 네. 근데 자기는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업무량은 내가 이제 매니저가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월급은 이분이 다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근데 이제 승진을 해야 됐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50일도 안 돼서 승진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직도 신도분이 계속 오세요. 신미생 여러분이. 그리고 뭐 그 본인의 소원도 물론 문제지만 이제 가족에 대한 소원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점 보러 오실 때는. 네. 그런 분들도 소원 성취가 되게 빠른 게 양띠였어요, 저는. 그래서 산에 제가 기도를 갈 때 어떻게 내가 이제 오후에 산에 기도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침에 점을 보러 오신 분이 저 그럼 산에 가면 저 좀 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집이 안 나갔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뭐가 그 돌이 있는 게 문제고 막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다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적을 좀 붙여봐라 그랬는데 금전이 좀 부족했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산에 가는 날인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요만큼 조금 쌀값이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가시는 김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나갔잖아요 집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물론 조금 깎긴 했어요. 그분도 많이 조금 깎으면 몇백 500만 원 이상은 좀 많은 거죠. 그래도 뭐 물건이 크니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네. 제가 근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양띠분들의 성불이 빠르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30살 신미생 분들부터 제가 점을 받으려야 되는데 제가 요새 계속 5반기만 해드렸죠. 오랜만이네요, 산통. 잘 맞는 양띠라서 산통으로 조금. 자, 우리 오늘 신미생 여러분들 하반기에 점괘를 좀 보면 이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사를 꿈꾸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꿈을 펼쳐서 내가 자영업 내 걸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때가 조금 아직 남았대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본인의 소원 성취가 하나 된다는 하반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애를 지금 계속 꿈꾸는 상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분과의 뭐 재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재회의 운이 딱 들어오네. 근데 신미생 분들은 그래서 꼭 그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진 분들이 재회점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네.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재회 운이 좀 들어오는 하반기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원래 연애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의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은 잘 빌어보시면, 신미생 분들 재회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2020년 하반기에 재회 운도 들어오고, 그치만 그 이동 변동, 그리고 본인이 회사를 옮길까 말까 이런 거는 조금 운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 건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마음 안에는 지금 변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신미생 분들이. 네. 그리고 30살 신미생 분들은 재회의 운은 있으나 또 다른 인연들은 깨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친구 간의 관계라든지 회사 동료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형국이네요. 신미생 분들은 또 금전에 대한 운은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2020년 하반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장사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형국입니다. 하반기에 제일 궁금하실 게 돈 때문인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2살 우리 김희생 여러분들, 김희생 여러분들도 2020년 하반기에 김희생 여러분들 혼인하신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물론 요새는 솔로로 계신 분들도 많지만 김희생 분들 집안에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김희생 분들 그 집안에 배우자와의 싸움이 굉장히 잦아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김희생 여러분들이 자기 고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안 통한다고 예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김희생 분들은 배우자와의 그 싸움 때문에 밖에서 볼 일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그래요, 하반기에.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안이 편안해야 밖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생 여성분들이 이걸 듣고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밖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본인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김희생 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시거든요. 여자분들도 밖에 일을 많이 보실 텐데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집에서 싸움이 나면 밖에 나가서 일도 짜증이 나고 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반기에 배우자와의 이 다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주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하니까 김희생 여러분들은 좀 말 한마디라도 배우자분들한테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전의 운은 큰 변동이 없다 그래요. 벌어주시는 만큼 또 하반기에도 벌어준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김희생 분들이 하반기에 손재수가 걸리기 때문에 이유 없이 돈이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에 나가야 된다는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에는 집안에 강아지도 아파요. 그냥 손재수가 일어나면, 강아지 요새 동물병원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죠. 한 번만 갔다 오더라도. 네. 쓸데없이 나가는 금전에 그 손재수가 있다고 하니까 김희생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막으려고 해도, 금전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해도 돈이 조금 새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김희생 여러분들 하반기에 들어오는 금전이 크게 불려지지는 않는데 나가는 금전이 있다고 하니까 손재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김희생 분들은 이때 희한하게 바람을 필 수 있는 이런 상대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남자분들, 여자분들 막론하고 좀 밖에서 내 이상형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쉽게 바람 필 수 있는 상대방이 나타난다든지, 한눈 팔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고, 이 2020년 하반기에 뭐 원래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정말 어쩌다 보니까 내 생애 처음으로 이런 상대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네.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하니까 같은 시기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조금 망신일 수는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네. 54세 정미생 여러분들입니다. 정미생 여러분들 진짜 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지나오시잖아요. 보니까 정미생 분들은 금전에 대해서는 크게 좀 걱정이 되는 하반기는 아니라고 나와요. 점괘에서는. 네. 뭐 들어오는 금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나가는 금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넘어갈 수 있고,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띠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천인간 만인간 다 맞출 순 없잖아요. 네. 금전의 수가 좀 힘드신 분들도 어디서 그게 금전이 구해진다 그래요, 돈이.
돈이 구해져서 그나마 좀 편하게 넘어간다 그러고, 자녀 걱정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마음 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54세 정미생 여러분들은 자녀 걱정이 조금 많이 힘들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뭐 변동이 없지만 어려운 일들도 어떻게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자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자꾸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정미생 분들은. 이게 사실 마음의 병이 제일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자녀분들과의 소통도 조금 힘들다고 그러시고, 본인의 일도 잘 이제 막 꿈꾸는 것처럼 잘 풀리지는 않으시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조금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진짜 무당 찾아오는 게 제일 특효약이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뭐 정신과 의사들도 요새는 저 얼마 전에 정신과 의사가 왔잖아요. 아, 너무 힘들다면서. 오실 분이 오셨고. 근데 힘든데 본인도 이제 말이 안 통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제일 라이벌에 있는 직업군이 저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시네요. 네, 정말 솔직하게 좀 유명한 병원이에요, 저쪽에. 네. 근데 정신과 닥터인데 그분이, 나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나도 말도 안 통하고 사실은 너무 힘든데, 이제 손님이 많이 뺏긴다, 이쪽에. 이쪽으로 많이 뺏긴대요, 그분 말로는. 그래서 비슷한 이제 직업군 같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닌데, 그분들은 들어만 주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해답을 줘야 되잖아. 네. 전혀 비슷한 직업이 아닌데, 어쨌든 뭐 공통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상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약을 주시죠, 약. 아무튼 그 의사 선생님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네. 정미생 분들이 어쨌든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거나 힘드실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그런 2020년 하반기고요. 66세 을미생 분들입니다. 을미생 분들은,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왜 을미생 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 희한하게 을미생 분들이 영업수완, 사업수완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오신 세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터를 좀 보시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들어가야 장사도 잘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옆에 커피숍인데 옆집이 커피숍인데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을미생 분들이 영업수완, 사업수완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서 자기 장사를 시작하실 분들이 하반기에 되게 많이 보이세요. 잘만 하시면, 정말 잘 해나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게 왜 같이 뽑힌 게 되게 희한한데,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횡재의 운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오픈빨이라고 그러죠. 오픈하고 나서 확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네. 남이 하던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도, 예를 들면 정말 이거는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떡볶이 가게가 망해서 나가는데 내가 그 가게를 인수해서 내가 일으키는 거야. 노래방이 망해 나가는 노래방인데 내가 인수해서 거기가 일어나는, 네. 이런 형국이 많이 보이네요. 을미생 분들이 진짜 그 수완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좀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좀 불안하시다는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터가 나랑 잘 맞는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해도 괜찮은 장사인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터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사할 때는. 네. 물론 자리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이 장사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터가 안 눌러지면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되는 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 횡재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을미생 여러분들. 그렇다고 꼭 로또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하나는 을미생 여러분들의 조금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집안에 상문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새로운 시작, 뭐 횡재수, 이런 제가
뭐 기운에 있는 걸 뽑았잖아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상문에 부정이 끼면은 이게 지금 다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좋은 기운들이. 네. 근데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만약에 상문살이 껴있다 그러면 그건 더 안 좋은 거고, 뭐 친한 지인들에 대해서 상문이 들었는데 뭐 상갓집에 지금 조문객으로 가시는 것도 좀 위험한 이런 2020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요새 되게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뭐 경조사에 참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뭐 그쵸.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진짜 아끼던 뭐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조문하기도 조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근데 을미생 여러분들은 상문이 되게 부정이 잘 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물론 주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혹시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을 가시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 안 타시게 하반기에 좀 처세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양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의뢰를 하고 성불이 빨라서 그런지 공수가 좀 좋게 나가는 분들이, 띠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본인이 물론 계획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운명은 조금씩 개운해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할 몫은 다 해놓고 하늘에 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막으려면 사실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놓는 건 조금 더 쉽잖아요. 네. 뭐 감기도 독감에 걸려서 고치려면 힘들지만 예방주사 맞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예감이 드시면 예방을 해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양띠 여러분들도 댓글란에다가 본인 사주와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월별 운세 할 때 5반기 한 번씩 뽑아봐 드리면서 개인적인 점사도 봐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